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창호 박사,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북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 행방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것 같곤 한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아마 제3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보위원회를 보통 회의하고 나면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했던 말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관련된 뭐 대사관 이런 데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제3국에 머무르는 것 같고 명확한 것은 이탈리아를 떠난 건 분명하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망명을 여러 군데 요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그래서 국정원의 어떤 보고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조성길 전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3국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 정부와 일정 부분 좀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국정원이 저렇게 보고를 하고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동거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도 이제 조성길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정부도 아마 비밀리에 왜냐면 이건 밝혀지면 이제 북한이 어떤 형태로는 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아마 접촉하면서 조성길 대리대사의 뭐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실제로 뭐 공개가 될 것이 태용호 공사의 예를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태용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또 주요 일간지에 또 글도 또 쓰고 저도 뭐 그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있지만 또 그 자기의 경험들을 또 잘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정부하고 또는 국정원하고 서로 이제 교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만약에 한국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국으로 만약 오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상황에서 쉽게 한국으로 지금 상황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이요. 신원미상의 인물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견했다. 귀순 의사를 일단 밝혔다고 하는데 글쎄 이도하면서 최근 들어서 동해에서는 빈번했었고 목선이 내려온 거는 좀 잦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선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다음에 또 흰 타월, 흰 수건 걸고 내려온 그 배 얘기를 한참 했는데 또 이번 주는 이제 직접 육로로 이제 온 것 같죠. 육로로 왔는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제 한 명 미상 인원 확인하고 신병 확보했다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군인이라고 하고 현역 군인으로 귀순 의사가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남북 화해 무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귀순 의사를 밝히거나 이제 북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 이제 넘어오는 것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 입장에선 전략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그 대사 대리의 경우에도 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죠?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부인까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호화 물품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외국 물품으로 확인되는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명품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갖고 갔을 때는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그 수입 경로라든가 유통 경로를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도부에 어떤 그 물품을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개인적인 호불호, 선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사람 중부전선에서 넘어온 사람도 육로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 그죠? 이제 중부전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해 무드가 밝혀지면서 저희가 뭐 여러 부분 그 경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참호도 이제 그거 없애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북한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정보 아주 사소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있겠죠. 어제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게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이 명칭을 밝혔는데 대구경 조정 방사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대구경 조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도가 이제 한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고도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이 좀 특징적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레이더 전파의 특징상 직진을 하고 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둥글어서 곡면이기 때문에 높은 고도로 올라와야지 미사일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이더에 걸리는 게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km 정도의 고도라고 한다면 미사일을 빨리 우리가 포착하기에 레이더에 좀 탐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합참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신형 방사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지금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형 방사포가 날아갔던 그 궤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을 요곡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며칠 전, 6일 전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가 이번에는 방사포를 발사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북한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방위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컨대 이스칸데르 미사일만 하더라도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가지고 저고도와 고고도의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계속된 어떤 도발을 하는 것에 의도나 심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뭔가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지금 북한에서 보게 되면 도발은 했지만 도발 뒤에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 도발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탄도미사일, 이 미사일에 분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어떤 해석을 내놓곤 했었는데 도발을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구체적인 어떤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기한을 정한 올해 말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쫓겨서 북한도 굉장히 조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적이니까 빨리 대화에 나서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조금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어떤 그런 어떤 조급함을 또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